미나상, 건니치와. 안녕하세요. 스쿠스쿠의 김수진입니다. 자, 드디어 스쿠스쿠 일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네요. 자, 스쿠스쿠는요, 쑥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남으로써 일본어 실력이 쑥쑥 스쿠스쿠 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일본어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뭐 어떤 분은 기냥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고, 여행 때문에요. 일본어 시험 보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는 목표는 같잖아요. 전부 다 일본어를 잘하고 싶어요. 이게 목표죠. 자,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아이들이 맨 처음에 모국어를 배울 때 하루 종일 종알종알 거리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할 때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종알종알 거리시면서 제 수업을 들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종알종알 하셔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처음으로 히라가나를 공부할 건데요. 일본에는 문자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히라가나, 두 번째는 가타카나, 그 다음에 한자, 이렇게 3가지. 자, 오늘 배울 히라가나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글을 읽고 쓰고 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타카나는요, 외래어를 표기하거나 신조어를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자, 가타카나는 이제 나중에 단어별로 외우시고요. 오늘 히라가나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라가나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히라가나는 요렇게요. 세로로 5줄, 가로로 총 10줄 해서요. 5 곱하기 10 해서 50음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뭐 가운데 빵꾸 뽕뽕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50음은 아니에요. 여기 이게 서비스도 조금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 나와 있는 50음도를 전부 완벽하게 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50개 중에서요. 유일한 모음이 5개가 있어요. 그 유일한 모음 5개가 바로 여기 세로로 나와 있는 요 줄이에요. 자, 굳이 얘네들을 읽으면 아, 이, 우, 에, 오 라고 읽습니다. 자, 요 5개 모음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금방 제가 얘기했던 모음 5개 아, 이, 우, 에, 오가 여기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연습하기 전에요. 잠깐 가볍게 한번 발음 연습 들어가 볼까요? 아, 이, 우, 에, 오. 아, 이, 우, 에, 오. 자, 그러면 이제 글씨 연습 들어가 보죠. 자, 아는 어떻게 쓰냐면 가로로 짝대기를 거주시고 세로로 짝대기를 이렇게 거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하나 입힐 건데요. 히라가나에서 동그라미는 항상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아래로 시작해서 위로 가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로 가볼까요? 이는 이빨을 2개 그릴 건데요. 아랫니빨, 윗니빨 이렇게 그려요. 자, 아랫니빨은 살짝 삐치고요. 윗니빨은 짧게 그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윗니빨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뻐드렁니 얘는 안 돼요. 자, 이번에 우로 가볼까요? 자, 우는 점을 하나 이렇게 찍고요. 우 입내민 모양, 우 입내민 모양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에로 갈게요. 자, 에는요, 갈지자 한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걔랑은 조금 틀려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웨이브를 넣어주셔야 돼요. 웨이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웨이브. 자, 마지막 오로 갈게요. 자, 오는 아까 아랑 조금 비슷하게요. 가로, 세로, 짝대기까지는 그대로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펜을 띄시면 안 돼요. 펜을 띄지 않고 앞쪽에 동그라미를 그린 후에 뒤로 빼고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점을 찍어서 오. 자, 그러면 얘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얘는요, 양쪽 볼이 이렇게 뿔뚝한 게 꼭 아기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아이의 아. 자, 얘는요, 오른쪽에 점을 찍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점 오, 오른쪽에 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번에는요, 아이우에오 모음에다가요, 알파벳 K를 합체했어요. 그래서 알파벳 K와 아이우에오가 만나서 가, 키, 쿠, 게, 거, 가, 키, 쿠, 게, 거 라고 발음하는 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부터 한번 써볼까요? 카는 힘력자의 점을 이렇게 찍어줘요. 자, 근데요, 힘력자의 경우에는 힘, 파워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그리지만요. 히라가나는 곡선의 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이 지지 않고 둥글게 모서리가 없이 그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엔 키자로 갈 건데요. 키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비스듬하게 짝대기 2개, 가운데 꼬챙이, 삐침, 아래쪽에 책받침,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요, 꼬챙이랑 책받침을 한 번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긋는 방법이 두 번째. 자, 근데요, 이 두 번째 방법을 가만히 짜려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기타 모양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그래서 얘는 기타의 키, 기타의 키 이렇게 외울게요. 자, 이번엔 쿠로 갈게요. 우리 쿠션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이 쿠션을 반쪽만 뗀 거예요. 그래서 쿠션의 쿠, 쿠션의 쿠. 자, 이번엔 캐로 가볼까요? 자, 캐는 세로 짝대기 하다가 삐침. 그 다음에 살짝 찌그러진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십자가가 찌그러져서 캣 해서 캐. 자, 마지막 코는요, 위에 코를 그리시고 아래 턱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근데요, 턱이 이렇게 되면 이거 뭐야? 무턱. 이거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둥글게 턱을 그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카는 힘력자의 점, 키는 기타의 키, 쿠는 쿠션 반쪽, 캐는요, 킥 찌그러진 십자가, 코는 아래 코랑 아래 턱을 그리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알파벳 S에 아이우에오가 만나서 사시수세소라고 발음합니다. 이 세 번째 글자, 요거 잠깐 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얘는요, 수라고 발음하지 않고 스라고 발음합니다. 자, 물론 수라고 발음하는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애기들이나 아니면 귀여운 척하는 애들이 스시, 스끼 뭐 이렇게 발음하긴 하지만 남자분들은 절대 사용하셔서는 안 되는 발음입니다. 수가 아니라 스로 발음하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시스세소 다시 한번 같이 발음해 볼까요? 사시스세소, 사시스세소. 자, 그러면 4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4는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스듬하게 짝대기, 꼬챙이 삐침, 아래쪽에 책받침.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이번에는요, 꼬챙이랑 책받침을 한 번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방법. 아까 키랑 좀 비슷하네요, 그쵸? 사하고 키 주의해서 외우셔야겠죠? 키가 뭔가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가요? 키는 뭐였어요? 기타의 키, 기타의 키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번엔 시로 갈게요. 시는 낚싯바늘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낚싯바늘의 시, 낚싯바늘의 시. 자, 이번엔 수로 갈 건데요. 우리 스프링 어떻게 그리나요? 스프링 요렇게 그리죠? 자, 이 스프링의 한 부분을 뗀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의 스, 스프링의 스. 자, 이번엔 세로 갈 건데요. 원래 모든 히라가나는 한자에서 왔어요. 자, 이 세자는 어떤 한자에서 왔냐면 세상 세자, 세계, 세상 할 때 세자 한문에서 왔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짝대기로 뽑아주시고 가로 짝대기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니은을 부드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가로 짝대기, 세로 짝대기, 삐침, 니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마지막 소자로 갈 건데요. 한국말 근자 있잖아요. 근자. 자, 이 한국말 근자를 손을 한 번도 안 떼고 한 번에 그시면 소가 돼요. 한번 그려볼까요? 한국말 근자를 한 번도 안 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아까 일본어로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소. 근데 한국말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 그래서 소근소근해서, 소근소근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갈게요. 사는 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시는 낚싯바늘의 시, 스는 스프링의 스, 새는 세상 세자에서 왔어요. 소는 소근소근해서, 소근소근해서. 자, 그 다음 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알파벳 T랑 아이우에오가 만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다, 티, 투,
태, 토 이렇게 발음해야겠죠? 자, 근데요, 요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T랑 투로 발음하지 않고요. 치랑 스로 발음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글자는요. 이 50음들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한국인이 발음을 못하는 발음이에요. 요게 되면 일본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 세 번째 글자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깔끔하게 쯔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입이 있으면 이빨과 이빨 사이로 지저분하게 발음이 나오게끔 스로 발음해 주셔야 돼요. 쭈쯔가 아니라 스죠. 자, 근데 뭐 연습하시면 한국인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쯔를 설명하면서 입 모양을 요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쯔는 입 모양을 요렇게 그려주시면 히라가나 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머지 글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타부터 갈 건데요. 다는 다 껴겠다. 팔을 이렇게 벌려요. 다 껴겠다. 팔을 벌리고 그 안에다가 히라가나 아까 배웠던 코 있죠? 코랑 터, 코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 껴겠다? 안에 꼭. 자, 근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아이를 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 껴안을 거야. 팔을 벌리고 꼭 아이를 아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굉장히 따뜻한 글자죠. 자, 이번에 이제 치로 갈 건데요. 치는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시고 뒤쪽에 이렇게 동굴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얘랑 닮은 글자. 아까 우리 바로 앞장에서 봤는데 기억나세요? 자, 우리 이렇게 써서 사라는 글자 배웠었죠? 자, 사는 앞에 배가 나왔네요. 임신 4개월인 거죠? 4개월의 사, 4개월의 사. 자, 치는요. 엉덩이가 나왔네요. 뒤쪽에 치질인 거죠. 그래서 치질의 치, 치질의 치. 다시 한번 배가 나온 애는 4개월의 사, 엉덩이가 나온 애는 치질의 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태로 갈게요. 자, 토 이제 함께 갈 건데요. 자, 이 다치즈 때 토는 달을 뺀 나머지가 전부 동굴 시리즈예요. 한번 볼까요? 치는 치질 동굴, 쯔는 입모양 동굴, 태는 테이블처럼 평평하게 하고 거꾸로 동굴, 토는 도깨비 뿔 달고 거꾸로 동굴. 다시 한번 치는 치질 동굴, 쯔는 입모양 동굴, 태는 테이블에 거꾸로 동굴, 토는 도깨비 뿔 달고 거꾸로 동굴.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발음 연습 들어가 볼까요? 다, 시, 스, 대, 터. 다, 치, 스, 대, 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알파벳 N에 아이우에우가 만나서 나니, 누, 네, 노 이렇게 발음하는 줄이에요. 자, 우선 발음 먼저 한번 가볼까요? 나, 니, 누, 네, 노. 나, 니, 누, 네, 노. 자, 우리 나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나는요, 아까 다 껴겠다. 타처럼 팔을 이렇게 벌려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점을 하나 찍 찍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 건데요. 일본 동그라미는 히라가나의 동그라미는 항상 아래로 갔다 위로, 아래로 갔다 위로 였죠? 자, 이 점이랑 동그라미를 한 번에 붙여서 쓰는 것도 오케이. 자,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것도 오케이.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팔 밖으로 점이랑 동그라미가 나가는 것도 오케이. 팔 안으로 점이랑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것도 오케이. 전부 괜찮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타의 경우에는요, 엄마가 꼭 아이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따뜻한 그림인 반면에 얘는 막 점에 막 동그라미, 완전 날라리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얘는 날라리에나, 날라리에나 이렇게 외울게요. 자, 이번엔 니로 가죠. 자, 니는요, 세로 짝대기를 그리고 삐침.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두 이자, 이렇게 짝대기를 2개 글 건데요. 히라가나는 곡선의 미. 그래서 살짝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근데요, 일본어로 1, 2, 3 알고 계십니까? 원래 뭐 세계 각국의 1, 2, 3 정도는 뭐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일본어로는 1, 2, 3. 중국어는요? 2, 2, 3. 영어는요? 1, 2, 3. 그렇죠? 자, 그래서 1, 2, 니가 2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짝대기를 2개 거서요. 두이자 한자랑 비슷하게 사용을 하네요. 니. 자, 이번엔 누로 가볼까요? 자, 누는요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비스듬하게 짝대기를 긋고요. 동그라미를 그릴 건데 항상 히라가나의 동그라미는 아래로 갔다 위로 가죠. 자, 이 상태에서요 멈추지 않고 마지막 마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비스듬하게 짝대기를 긋고 아래로 갔다 위로 동그라미, 마감 동그라미. 자, 근데요, 우리 보통 만화책 같은 데서 야, 누구야? 누구야? 사람을 찾을 때 얼굴 2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옆에 이렇게 쇽쇽쇽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뭐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얼굴 2개처럼 보이지 않나요? 누구?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얼굴 2개가 그려져 있어서 누구누구의 노, 누구누구의 노 이렇게 외울게요. 누구누구의 노. 자, 이번엔 네로 가보죠. 자, 네는요 번개 표시를 좀 활용할 거예요. 우리 번개 표시 이렇게 배웠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로 짝대기를 그린다. 번개 표시의 뒤쪽에 마감 동그라미를 그린다. 한번 다시 갈까요? 짝대기를 그리고 번개 표시의 마지막 마감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노는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 찍 그리는 거예요. 가운데서 시작해서 아래로 갔다 위로, 가운데서 시작해서 아래로 갔다 위로, 가운데서 시작해서 아래로 갔다 위로 그려주시면 노가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다찌즈 때 또는요 다 하나 빼놓고는 동글 시리즈였었죠. 자, 나니누네 노는요 니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 동글뱅이 시리즈네요. 자, 한번 가볼까요? 나는 날라리 동그라미, 누는 누구누구 얼굴 2개 동그라미, 네는 번개 표시 동그라미, 노는 그냥 동그라미. 자, 그래서 나니누네 노는 동그라미 시리즈라는 거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줄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알파벳 H의 아이웨오가 만나서 하, 히, 후, 해, 호라고 발음하는 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 히, 후, 해, 호. 하, 히, 후, 해, 호. 자, 그럼 우리 하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하는요 세로로 짝대기를 긋다가 삐침.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요. 아래로 내려오다 왼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주의점은요. 항상 끝부분의 짝대기가 아래를 향해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로 향하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요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아래로 향하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얼핏 보면 히라가나 낚싯바늘의 시랑 스프링의 스처럼 보일 수 있죠. 자, 그래서 너무 내리지 않고 좀 정도껏 내려야 한다는 거.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하. 자, 이번에 히로 가볼까요? 히는 히히히 햇바닥 메롱. 햇바닥 하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히히히 햇바닥 메롱. 자, 이번에 후자 가볼까요? 자, 후자는요. 아니 불자 한자에서 왔어요. 아니 불자 한자. 자, 그래서요. 일본에서는 불편, 불친절 이럴 때 불자를 후라고 읽어서 불편은 후벤, 불친절은 후신테츠 뭐 이렇게 읽곤 하죠. 자, 요 부분의 불자의 요 부분을 갖다가 요렇게 아래쪽에 짝대기를 갖다가 요렇게 그 다음에 양옆에 날개를 하나씩 단 거죠. 자, 근데요 히라가나를 쓸 때는 요렇게 쓰기보다는 살짝 마른 목골로 세로 짝대기로 내려 꽂기보다는 살짝 부드럽게 꺾어서 그 다음에 양옆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예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머리통과 아래쪽에 배를 한 번에 붙여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 자,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게 나와 있어요. 자, 얘는 서예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으로 쓸 때는 날개를 하나씩 따로따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해로 갈까요? 해는 해해해 언덕 모양, 헥헥헥 언덕. 자, 마지막 호로 갈게요. 자, 호는요 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위쪽에 마감 처리가 하나 더 돼 있어요. 자, 한번 써볼까요? 세로 짝대기 삐침, 가로 짝대기 2개, 세로로 내려오다 동그라미고 그리고 뒤로 빠지죠. 자, 근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뒷부분을 가만히 짜려보면 꼭 왕자 같이 보이지 않나요? 왕자.
식스팩, 왕자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우리 호랑이의 얼굴에 이렇게 보면은 왕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하이, 호랑이, 넌 호랑이다, 호랑이다. 자, 그래서 호랑이의 왕자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호랑이의 호, 호랑이의 호 이렇게 외울게요. 자, 다시 한번 갈까요? 하는 쓰는 방법 주의하셔야죠. 하이, 짝대기에 동그라미 그리고 뒤로 빠진다. 히는 히히히 해바닥 메롱. 후는 아니 불자에서 왔어요. 해는 핵핵핵 언덕. 호는 세로 짝대기 그려주시고 호랑이 왕자처럼. 자, 우리 그 다음 줄 한번 가볼까요? 자, 요번에는요, 알파벳 M에 아이오에오를 붙여서 마, 미, 무, 메, 모, 마, 미, 무, 메, 모라고 발음하는 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부터 갈게요. 자, 마는 가만히 보니까 가로 짝대기를 두 개로 긋고 세로로 내려오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뒤로 빠지네요. 자, 근데 얘를 막 짜려 보니까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얘가 머리통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손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꼭 마룻바닥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처럼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마룻바닥에 마룻바닥에 이렇게 외울게요. 자, 주의점은요, 항상 위에 머리통이 나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쓰는 분이 계시지만 안 된다는 거. 머리통이 항상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 마룻바닥에 자, 이번엔 미로 갈게요. 자, 미는요, 숫자 2를 갖다 쓰는 느낌으로 쓰시는데요.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항상 마지막 부분은 아래쪽으로 향하게 쓰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감 처리. 자, 그래서 미는 그냥 쓰면 재미없어서 약간 음률을 맞춰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도레미 마감 처리, 도레미 마감 처리. 이렇게 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뭐 대단한 노래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무로 가볼게요. 자, 무는요, 우리 스프링 S처럼 내려오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발목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스프링 S처럼 내려오다가 무릎 꿇고 마지막 발목까지 이렇게 그리면 무자. 자, 이번엔 이제 매로 가볼까요? 자, 일본에서는요, 눈을 갖다가 매라고 해요. 그래서 눈이 예쁘시네요 할 때는 매가 예쁘시네요 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눈은 어떻게 생겼어요? 흰자, 까만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그걸 갖다가 한자가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흰자, 까만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 히라가나에서는 더 간단하게 까만자, 흰자, 까만자, 흰자 이렇게 갖다 쓴 거죠. 자, 주의할 거는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리면 이거 뭐였어요? 얼굴 두 개. 누구누구의 누, 누구누구의 누가 되죠. 그래서 매와 누 헷갈리지 않게 함께 외워두세요. 자, 마지막 모로 갈게요. 자, 모는 털모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우리 털은 이렇게 살갗이 있으면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털모자 한자 이렇게 쓰죠. 자, 요걸 갖다가 히라가나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털모자의 모, 털모자의 모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갈게요. 마는 마룻바닥에서 균형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마룻바닥에 마룻바닥에 미는 도레미 마감 처리, 음률을 넣어서. 자, 무는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매는 까만자, 흰자, 눈이었죠? 모는 털모자처럼. 하이.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번엔 이제 서비스 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서비스 줄이네요. 자, 얘는요, 알파벳 Y와 아이오에오가 만나서 야, 이, 유, 에, 요라고 발음합니다. 자, 근데요, 이 두 번째 이랑 네 번째 에는요, 우리 유일한 모음 5가지 아이오에오와 발음이 겹치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모르셔도 돼요. 자, 그냥 야, 유, 요, 요 3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야를 쓸 때는요, 요렇게 쓰면 안 되고요. 약간 요렇게 경사를 넣어서 야, 짧은 짝대기, 긴 짝대기, 야, 짧은 짝대기, 긴 짝대기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항상 경사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번엔 유로 갈게요. 자, 유는요, 유선형 물고기 모양을 그릴 거예요. 자, 우리 유선형 물고기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자, 유선형 물고기 모양을 반 정도 그리신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아가미를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유선형 물고기 모양의 아가미를 하나 그리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요로 갈까요? 자, 요는요, 가로 짝대기, 앞에 세로 짝대기가 동그라미 그리고 뒤로 빠져요. 자, 근데 꼭 요가 자세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요가예요, 요가예요 이렇게 외울게요. 자, 다시 한번 야는 여, 짧은 짝대기, 긴 짝대기. 유는 유선형 물고기 모양, 요는 요가 자세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알파벳 R과 그 다음 아이오에오가 만나서 발음하는 줄이에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라, 리, 루, 레, 로. 라, 리, 루, 레, 로. 자, 주의할 거는 일본에는 L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L 발음도 R 발음처럼, R 발음도 R 발음처럼 발음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어를 막 오래 하다 보면은 막 저절로 영어 발음이 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도 영어 발음을 좀 꾸려지게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농담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방법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라는요, 우리 엉덩이 춤추면서 랄랄랄랄랄라, 예, 라를 그릴 거예요. 자, 머리통을 그린다, 그 다음에 등을 그린다, 엉덩이를 내민다. 이게 바로 라자예요.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고, 등을 내밀고, 엉덩이를 내밀고, 라, 랄랄라의 라. 자, 이번엔 리로 갈게요. 자, 리는 리본을 2개 그려주시는 거예요. 짧은 리본 삐침, 그 다음에 긴 리본, 이렇게. 자, 근데요, 짧은 리본과 긴 리본을 한 번에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따로따로 떼서 그리는 것도 오케이.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루자와 로자, 루자와 로자를 함께 한번 해볼게요. 자, 루는요, 삼자처럼 쓰다가 아래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고요. 로는 그냥 삼자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항상 여기 앞에다가 아이를 품고 다니는 동물 있잖아요. 뭔가요? 캥거루,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품은 쪽이 루, 캥거루, 예, 루죠. 자, 이번엔 레로 갈 건데요. 레는 우리 앞에서 활용했던 번개 표시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번개 표시였죠? 자, 그리는 방법은요. 우선 세로 짝대기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번개 표시를 그린 후에 뒤쪽에 낚싯바늘 같이 생긴 애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세로 짝대기 번개 표시 뒤쪽에 낚싯바늘. 자, 근데 뒤쪽에 그린 요 낚싯바늘 요 부분이요. 꼭 리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리을처럼 보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리을처럼 흘려 쓴 쪽이 레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갈까요? 짝대기, 번개 표시, 뒤쪽에 리을.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라는 랄랄라 엉덩이 춤추는 모습. 리는 리본 2개. 루는 캥거루 아이 품은 거. 레는 짝대기, 번개 표시, 뒤에 리을. 그 다음에 로는 삼자처럼.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줄, 드디어 마지막 줄 한번 가볼까요? 자, 마지막 줄은요. 알파벳 W와 아이오에오가 만나서 와, 이, 우, 에, 오라고 발음합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모음 5개 아이우에오 있었잖아요. 자, 그 중에 이, 우, 에, 오가 전부 겹치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요 와, 한 글자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와 쓰는 방법은요. 역시 번개 표시를 활용할 건데요. 세로 짝대기를 그리고 번개 표시를 그린 후에 와 입 벌린 모양. 세로 짝대기, 번개 표시, 와 입 벌린 모양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번개 표시 시리즈 3개 기억나세요? 자, 우선 짝대기, 번개 표시, 뒤에 동그라미 그린 애는 레였죠? 자, 그 다음에 짝대기, 번개 표시, 뒤에 리을 이렇게 그린 애는 레였죠. 자, 그 다음에 짝대기, 번개 표시, 이렇게 와 입 벌린 모양은 와였죠. 자, 그래서 번개 표시 시리즈는 내레와, 내레와, 내레와시오, 내레와시오, 내레와 이 3가지가 번개 표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 오라는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오라는 글자는요. 뭐뭐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는
목적격 조사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그 글자가 되겠습니다. 밥을 먹다, 그 다음 신문을 읽다. 이럴 때 사용하는 을의 조사로만 사용하는 히라가나고요. 일반 단어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어에는 우리 아이우에오, 아까 모음에서 사용했던 오를 쓰시고 목적격 조사에서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쓰는 방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가로 짝대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그릴 거예요. 자, 우리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여기에 다이아몬드 반쪽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거꾸로 동굴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다시 한번 가로 짝대기 다이아몬드 반쪽 거꾸로 동굴, 가로 짝대기 다이아몬드 반쪽 거꾸로 동굴. 이게 바로 목적격 조사 을을 때 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얘는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글자와 함께 사용해서 때로는 니은 받침처럼, 때로는 미음 받침처럼, 때로는 이응 받침처럼 발음하는 글자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낚싯바늘에 시를 앞에 붙이면 신샘생 셋 중에 하나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신인지, 어떨 때 심인지, 어떨 때 싱인지 요거는요 교과서를 보시면 공식처럼 4개로 나눠서 쭉 써져 있어요. 어떨 땐 니은처럼 한다, 어떨 땐 미음처럼 한다, 어떨 땐 이응처럼 한다, 뭐 이응과 미음의 중간 발음처럼 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 공식을 막 달달 외워. 그래도 어차피 내일 되면 다 까먹어. 별 의미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인들도 요런 애들이 공식으로 나눠져 있는지를 아는 일본인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발음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마지막 입모양이 니은처럼, 어떨 때는 미음처럼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너무 억지로 발음하지만 않으시면 뭐 얘네들은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원래 일본에는 받침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자, 그래서요. 요 응이라는 글자도 최소한 반박자, 귀여운 척하는 애들은 한 박자 반까지 끌어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싱!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싱, 싱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고속 전철은 이렇게 쓰는데요. 자, 요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신칸센 이렇게 3박자로 읽나요? 아니라고요. 반박자 끌어줘야죠. 자, 그래서 신칸센, 신칸센 이렇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신칸센 아니고 신칸센. 살짝 반박자 정도 끌어서 발음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운 히라가나 50음도인데요. 자, 이 50음도의 히라가나만을 가지고 모든 일본에 있는 단어들을 표기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히라가나를 갖고 이제 조금씩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요, 히라가나의 오른쪽 위쪽에다가 땡땡 이렇게 점을 2개 붙여서 탁한 발음으로 내봤대요. 자, 근데요, 이 탁점은요, 모든 히라가나에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4줄에만 찍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줄은요, 가, 키, 쿠, 케, 코 라고 발음했던 줄이에요. 자, 여기 위에다가 이제 점을 이렇게 찍을 거예요. 점을 찍을 때는요, 요령이 있는데요. 점을 찍을 땐 요렇게 찍으면 안 되고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렇게 비스듬하게 찍어줘야 된다는 거, 요게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비스듬하게 탁점을 찍으면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자, 이 아까 키역으로 발음했던 애들이 기역 발음으로 바뀌어서 가, 기, 구, 게, 고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발음할 때는요, 입의 앞쪽 부분을 사용해서 가기구개고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성대 쪽을 올리게, 즉 안쪽을 사용해서 가기구개고라고 발음하셔야 합니다. 성대가 울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신의 목을 이렇게 짚어서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땡땡을 안 찍었을 때는 가, 키, 쿠, 개, 거 깔끔하게.
자, 땡땡을 찍었을 때는 탁하게, 더럽게 발음하는 거죠. 가, 기, 구, 게, 고. 한 번 더. 가, 기, 구, 게, 고. 자, 그 다음 줄 가볼까요? 자, 요번에는 사시스세소라고 발음하는 줄이었죠. 자, 시옷 발음처럼 발음했던 애들인데요. 땡땡을 붙이면 지금 여기 지읒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읒이 아니에요. Z 발음에 가깝게 훨씬 더 지저분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역시 얘도 요령은 마찬가지인데요. 입의 앞부분을 사용해서 자지즈제조가 아니라 성대 쪽을 올리면서 자지즈제조 자지즈제조라고 발음하셔야 합니다. 그럼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줄 가볼까요? 이번에는 다치츠테토로 발음했던 줄인데요. 자, 얘네들의 땡땡을 붙이면 티귿은 디귿처럼, 그 다음에 치읓은 지읒처럼 발음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도 역시 안쪽 부분을 사용해서 성대를 올리면서 발음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지즈데도 다지즈데도. 자, 근데요, 우리 아까 앞에서 시에다가 땡땡을 붙이는 것도 지라고 발음했죠? 자, 그 다음에 찌에 땡땡을 붙이는 것도 지라고 발음하네요. 자, 두 개의 발음 같은 발음입니다. 자, 세 번째 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에 땡땡을 붙이는 것도 즈. 자, 그 다음에 쯔에 땡땡을 붙이는 것도 즈. 두 개 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똑같이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다지즈데도 다지즈데도. 자, 마지막 줄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하히후해호에다가 땡땡을 붙이는 거예요. 자르면 히읗이 비읍처럼 발음돼요. 자, 역시 깔끔한 발음이 아니라 성대를 울리는 발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자, 어떻게 발음하는지 같이 한번 가볼까요? 바, 비, 부, 베, 보. 바, 비, 부, 베, 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요, 이렇게 땡땡, 타금을 붙여서도 일본에 있는 모든 단어를 표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요 하이후해호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서 반만탁한 반타금이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반타금일 때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여서 피읍과 쌍비읍의 중간 발음처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바, 비, 부, 베, 포. 바, 비, 부, 베, 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혹시 일본어로 바보 아세요? 뭐 빠가야로 빠가사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빠가의 파가 하에 동그라미 붙인 얘네요. 가가 까에 땡땡 붙인 얘네요. 그렇죠? 빠가. 타금 반타금에 다 들어있었네요. 원래 세 개 각국의 욕 하나 정도씩은 알아두셔야 되지 않나요? 빠가 요거 알아두셔야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요. 맑은 소리 50음도 청음, 그 다음에 땡땡을 붙여서 탁한 소리 타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붙여서 반만 탁한 소리 반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요것만으로도 모든 글자를 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어떤 짓을 했냐면, 자, 요번에는 히라가나 중에서 이 발음 나는 글자 뒤에다가 야, 유, 요를 작게 써서 함께 발음하는 요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발음 나는 글자 좀 한번 살펴볼게요. 가키코케코에서 이 발음 나는 글자는 뭔가요? 키. 사시스세소에서 이 발음 나는 글자는 뭔가요? 시. 다치츠테토에서는 치, 니, 히, 미, 리. 이런 애들이 전부 입이 이 이렇게 되는 애들이네요. 그렇죠? 키시, 지니, 히, 미, 리. 이런 애들. 자, 얘네들 뒤에다가요, 야유요를 이제 함께 붙여서 발음할 건데요. 야를 갖다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작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반 사이즈로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키와 뒤에 있는 야가 함께 만나서 앞에 자음과 뒤에 모음을 붙여서 캬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시와 뒤에 있는 야가 만나서 샤. 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 얘는요, 냐. 얘는요, 샤. 얘는 냐. 얘는 랴. 오타네요. 원래는 랴라고 써야 되는데 갸라고 잘못 나왔네요. 그쵸? 갸 아니죠? 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유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번에는 얘네들 뒤에다가 이제 유를 붙여보는 거예요. 키에다가 유를 붙이면 함께 발음해서 큐. 자, 시에 유를 붙여서 슈. 자, 얘는 슈. 얘는 뉴. 얘는 샤. 얘는 냐. 얘는 랴. 이렇게 하면 돼요. 류. 죄송합니다. 뮤, 류.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큐, 슈, 추, 뉴, 휴, 뮤, 류. 입이 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요. 작게 요를 붙여볼까요? 자, 항상 요령은 크게 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작게 반 사이즈로 써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키에다가 요를 붙일게요. 자, 키에다가 요를 붙이니까 앞에 자음과 뒤에 모음이 만나서 쿄가 되겠죠? 자, 시에 요를 붙이면 쇼. 찌에다가 요를 붙이면 초. 자, 그 다음에 니에 요를 붙이면 뇨. 자, 히에 요를 붙여서 효. 미에 요를 붙여서 묘. 리에 요를 붙여서 료. 아우, 너무 쉽네요. 자, 그래서 끼 뒤에다가 야, 유, 요를 작게 붙이면 캬, 큐, 켜. 캬, 큐, 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요음까지 배웠는데요. 아직도 표기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나 봐요. 자, 이번에는요. 초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초금이라는 건 뭐냐면 쯔를 갖다가 우리 알고 있는 요 쯔, 입모양의 쯔를 작게 써서 함께 발음하는 걸 초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얘네는 한국말로 어떻게 읽는 글자인가요? 첫 번째 글자는 아, 그 다음에 얘는 사, 얘는 리. 그래서 아사리, 아사리 이렇게 읽는 글자죠. 자, 근데요. 요 아하고 사 사이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쯔를 쓰는 거예요. 작게, 반 사이즈로.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자, 뒤에 있는 자음이 앞에 모음 쪽으로 들어가서 아싸리, 아싸리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 되게 간단하네요. 요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문 용어 아닌가요? 뭐 아싸리 가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읽었나요? 아랫니빨, 윗니빨, 이였죠. 자, 그 다음에 하에 동그라미를 붙이면 파였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그래서 이빠이, 이빠이 이렇게 읽는 글자였어요. 자, 근데요. 여기다 이 조그마한 쯔를 하나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자음이 다시 한번 받침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빠이, 이빠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오,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자음이 다시 한번 받침처럼 내려오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는 원래 받침이란 개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조그만한 쯔도요. 반박자 정도는 끌어주셔야 돼요. 이빠이 이렇게 세 박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빠이, 이빠이 살짝 반박자 정도는 끌어줘야 한다는 거 주의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오른쪽에 점이 있는 오. 그 다음에 도깨비 뿔 달고 동글 토에서 어떠였죠? 자, 얘도요. 역시 조그만한 쯔를 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자음이 다시 한번 받침으로 내려가서 어떠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얘는 뭐 시옷과 디귿의 중간 발음처럼 발음하시면 됩니다. 어떠 이렇게. 자, 어떠는 남편이란 뜻이에요. 자기 남편. 자, 근데 이 어떠라는 발음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어떠 뭐 이럴 때도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말로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남편 보면서 어떠 보면서 어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초금이었고요. 자,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장음이라는 거.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장음 페이지를 교과서에서 보시면 공식이 5개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아 발음, 모음이 아 발음 나는 히라가나 뒤에 정말 히라가나 아가 왔을 때는 장음 처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 공식, 이 발음 뒤에 이가 오면 장음 처리한다. 세 번째, 우 뒤에 우 발음 오면 장음 처리한다.
네 번째, 에 발음 나는 글자 뒤에 에 오면 장음 처리한다. 오 발음 뒤에 히라가나 오가 오면 장음 처리한다. 이게 다섯 번째 공식이에요. 자, 이거 뭐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는 단어는 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글자가 까나 카라고 있는 글자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히라가나 아가 나왔어요. 자, 모음이 아 발음 나는 글자 뒤에 히라가나 아가 나왔어요. 요럴 때는요, 어까 아상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아를 장음 처리해서 어가상, 어가상 이렇게 발음하는 게 예쁘대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개 공식은 그냥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요,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사실은 공식이 하나씩 더 써져 있어요. 에 발음 뒤에 히라가나 이가 와도 장음 처리한다. 오 발음 뒤에 히라가나 우가 와도 장음 처리한다. 자, 요 두 개 공식은 외웠으면 하는 공식인데요. 자, 뭐 앞으로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할 거라서 굳이 오늘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긴 단어를 쓰는데요. 또 여기 모음이 오 발음 나는 글자 뒤에 히라가나 우가 나왔네요. 자, 근데 이걸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해서 오떠 우상 이렇게 발음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 발음 나는 모음 뒤에 우가 왔을 때도 어더상, 어더상 장음 처리하는 것이 예쁩니다. 뭐 이런 아주 당연한 얘기들이네요. 자, 그래서 이 장음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히라가나 오시분도와 나머지 여러 가지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히라가나를 외우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즐겁게 일본어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덮고 아우 힘들어 하고 나가지 마시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전부 히라가나를 외우시고 내일 우리 함께 만나요. 자, 내일 또 만나요. 마따 하시다.